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다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다니머의 EQ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고자 제가 연차를 쓴 건 절대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연휴 뒤에 제가 연차를 쓰려고 미리 내놨던 게 있어서 공교롭게 좀 날짜가 겹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니머의 EQ 실적 발표 소식 바로 최대한 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어제 다니머가 그렇죠. 굉장히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는 한 마이너스 6% 정도로 좀 출발을 했다가 이게 저도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깨더라고요. 그래서 깨서 그때 보니까 마이너스 한 8%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보니까 그때도 이미 밑꼬리가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와 있다가 다시 올라갔었는데 깨어나서 이제 보니까 마이너스 14%참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네요. 진짜 저도 최대한 이렇게 초연하고 여러분께 초연해야 된다, 여러분께 잘 견디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락폭이 크고 이 투자한 자산이 크면 굉장히 초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오늘 뭐 저도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산책도 좀 하고 그 다음 자동차를 몰고 교회 쪽으로 나가서 좀 카페 같은 데서 자연도 좀 보고 책도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뭘 하면 되죠? 그렇죠. 술을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동생들을 좀 불러서 들은 안 되죠. 2명까지만 되니까 저 포함해서 한 명을 좀 불러서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의 쓴맛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 아무튼 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러셀 보면 대부분 다 괜찮았는데 러셀 2000에서 그렇죠,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형주가 굉장히 어제 안 좋았고요. 보시면 다니머만 떨어진 게 아니고 뭐 레모네이드, 오픈도 많이 떨어졌고요. 스킬스, 후보TV 다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일심단결해서 보시면 다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상황 자체가 안 좋았고요. 뭐 글로벌 매크로는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성장 둔화, 뭐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타격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스몰캡 쪽으로 그 타격이 대부분 다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면 빅테크는 초반에 좀 빠지다가 역시 또 말아 올려서 다시 올라갔었고요. 테슬라만 어제 조사 착수 소식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역시 다니머니까,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인컴 스테이트먼트부터 보시면 레베뉴가 131년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 1Q보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으로 매출이 늘었고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셀링과 여기 판관비가 19밀리언 달러 됐고 쭉 해서 일단 오퍼레이션상 로스는 21밀리언 달러, 마이너스 21밀리언 달러니까 마이너스 한 210억 정도, 1000원으로 쳤을 때 그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넷 로스를 다 보려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늘어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라이빗 워런트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워런트를 그렇죠. 우리가 신주 발행을 해주고 들어온 돈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돈 때문에 지금 보면 넷 인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긴 거니까 뭐 굉장히 호재라기보다는 워런트를 통해서 신주 발행을 하고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넷 인컴이 생겨버린 거고요. 일단 아무튼 그래서 지금 넷 인컴은 39밀리언 달러니까 390억 정도 넷 인컴이 생겼습니다. 자, 다음으로 밸런스 시트를 볼 텐데 일단 캐시가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Q 때 312밀리언 달러였었는데 지금 보시면 416밀리언 달러로 돼서 약 100밀리언 달러 정도니까 하나로 치면 1000억 정도 늘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노버머 인수가 3Q에 아마도 캐시 지급을 해야 될 거로 추정이 되는데 물론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노버머 인수로 152밀리언 달러를 우리가 지불을 하게 되더라도 대략 보면 그렇죠. 한 300 조금 안 되게 300밀리언 달러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캐시가 꽤나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무 지금 뭐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일단 커런트 에셋하고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를 보면 유동 비율 역시 굉장히 양호하고요. 1559%니까 100% 이상이면 안정적인데 이거는 뭐 예전부터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그렇죠. 지금 27%밖에 안 됩니다. 이쿼티에서 부채를 나눠보면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회사가 맞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는 편이죠. 자, 그래서 이 밸런스 시트상으로 보면 굉장히 여전히 안정적이고, 다만 그렇죠. 여기서 이 로스를 좀 줄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가 지금 보면 매출보다 더 많죠. 이거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좀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나눠준 내용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하이라이트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 여기 한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첫 번째는 노버머 인수를 완료를 했다. 그래서 비용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되었고 생산 용량도 증가되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그때 노버머가 20명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생산 시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도 생산 용량이 증가되었다는 걸 보니까 뭐 기술로 증가를 되었든 아니면 기본적인 생산 시설 정도는 있어서 아마 생산 용량이 증가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보다 신속하게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자, 두 번째는 미국 플라스틱 협정의 2025년 로드맵 출범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그냥 뭐 예전에도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크게 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계속 플라스틱을 줄여 나가겠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가겠다,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켄터키 1단계 시설에서 디바틀레킹 완료됐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5월 말에 다시 온라인이 되었고 6월 초부터 공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켄터키 2단계, 그렇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죠. 이 용량, 이 켄터키 2단계가 2022년 2분기까지 완료 예정이다. 이것도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하고 똑같은데 그 얘기를 왜 다시 썼냐? 그렇죠. 공정이 늦어지거나 공정에 이슈가 없다라는 걸 주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쓴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지아 그린필드 건설을 위해서 리드 타임이 긴 품목들은, 원자재들은 주문을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5개로 요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회사에서 주요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 노버머 인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버머의 브랜드를 회사가 만들었는데요. 리노버라고 해서 이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건 노버머죠. 그래서 리노보, 발음이 좀 힘들죠. 그렇죠. 저도 좀 어려운데 리노버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수가 굉장히 전략적 근거하고 기대 이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기대 이점이 있어서 파운드당 설비 투자하고 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라는 이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노버머에 지금 전환 공정이 발효보다 10배 정도 빨라서 운영 간소화를 제공을 하고, 이게 다니머의 프로세스보다 에너지를 적게 소모한다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기대되는 전체 어떤 이점이 있냐면 ROI가 35%보다 더 높아질 거로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서 캐펙스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생산 용량이 증가되는데, 다니머가 지금 보면 다니머라는 브랜드 하나로만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 자,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리노버를 섞어서 한 평균 30% 정도 섞어서 혼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른 완제품에 더 많은 볼륨으로 노닥스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리노버를 섞었으니까 다니머의 노닥스는 그만큼 그러니까 적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완제품에 더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생산 용량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세 번째는 이 어드레서블 마켓의 빠른 보급. 뭐 어드레서블 마켓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죠. 접근 가능한 그런 시장이라 보시면 되고, 자, 이 리노버를 통해서 고객 솔루션, 아무래도 지금 물성이 조금 다른 그런 제품군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고객 솔루션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광범위한 고객 요구 사항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해서,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요번 거래는 다니머의 파운드당 계획된 자본 지출을 유의미하게 줄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자, 그런 반면에 전체 완제품의 예상 물량은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올라가고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물론 회사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회사에서 이렇게 그 주주들한테 공식적으로 밝히는 건 분명히 거짓된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밝히는 거니까 우리는 믿고 가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닥스하고 리노버의 특성하고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응용 프로그램, 응용되는 솔루션의 예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노닥스 같은 경우는 필름 섬유, 열 성형 시트, 사출 성형, 종이 코팅 뭐 이런 쪽에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노버, 발음이 계속 좀 어렵네요. 리노버. 응용 프로그램 보시면 베리어 필름, 섬유, 초흡수체, 전촉자, 중합체. 쉽지 않네요. 진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화학 전공자를 좀 데리고 와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진짜. 아니면 제가 화학 쪽에 대학원을 가야 되나? 그러긴 좀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못 가고, 아무튼 자, 요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물성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 계획을 이 노버머 인수 때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노버머 인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린필드 공장의 증설을 좀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좀 가야겠다라고 회사는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면 기존 계획에서 이 모듈 1이 2023년도에 이렇게 그린필드에서 모든 걸 다 완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그린필드는 좀 줄였고요. 여기 이렇게 모듈 1, 모듈 2 이렇게 있었는데 거의 이렇게 정도로 축소를 시켰고, 리노버 플랜트를 더 짓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더 비용 효율적이고 더 빠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모듈 2는 2024년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죠. 요것만 하고 그 다음에 모듈 2는 2024년 정도에 하겠다. 자, 그리고 새로운 플랜에 의하면 그린필드는 2023년 중반에 온라인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시기상으로는 별로 틀려진 게 없죠. 2023년도니까 2023년 똑같은 시기니까 그렇게 틀려진 건 없고요. 요 리노버 공장이 2024년 초에 완공될 거로 예상이 되고, 여기 보시면 추정치가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저도 의미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정 범위는 리노버 공장에 지금 비재생 원료 사용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비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기초해서 추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 어찌됐건 간에 한 줄로 좀 요약을 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그린필드를 좀 줄이고 리노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략 방향을 수정을 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다니머 스탠드 얼론 그린필드로 했을 때는 캐파가 이렇게 되는데, 다니머하고 노버머 이렇게 퍼실리티 네트워크로 두 개를 섞었을 때는 390으로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용량은 늘어나고요. 과자로 치면 용량은 늘렸는데, 그렇죠, 가격은 다운시킨 해자스러운 그런 기업으로 변신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캐펙스는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캐펙스는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ROI가 원래 25였는데 35 이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뭐 굉장히 지표상으로 보면 좋습니다.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발효 냉각기하고 이 공장 사진들 진행 현황을 좀 적어 놨던데, 보시면 우리가 매일 5월 달에는 요렇게 봤었죠. 근데 지금 공장이 이만큼 올라가 있고요. 8월이니까. 지금 다운스트림 쪽은 원래 5월 달에 요 정도 공사 진행 현황이었는데, 이 정도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압출 설비도 원래는 뭐 철근만 이렇게 좀 갖다 놨었는데 지금 요렇게, 예, 그렇죠. 예, 공장이 외판은 이렇게, 예, 건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 결론이고, 여러분들 제가 제 차 계속 그 영상을 찍을 때마다 강조를 드리는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유튜버의 말을 듣고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면 나중에 원망이 생기고 스스로의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재무상태표상 그리고 영업이익상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그렇죠, 지금의 그 오퍼레이션상 로스는 좀 아쉽고요.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3Q부터 매출 증가로, 예,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디바틀레킹이 이제 끝났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노보머 공장도 아마 처음에 이렇게 언급했던 그 내용으로 보면 노보머 공장도 일부 있거나 아니면 노보머의 기술을 일부 들여와서 섞으면 아마 생산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증설하고 증원은 지금 했죠. 그러면 지금 비용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매출이 아직 나오지 않는 시기가 지금이니까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새벽녘으로 굉장히 어둡고요. 자, 이런 시기는 3Q, 4Q 될수록 개선이 충분히 될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 분석 결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분석 결과 개인적으로 매수 포지션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기존에 제가 다니머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측정을 했었냐면, 이 회사가 스펙 상장을 했을 때 계획, 아웃룩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보면 지금 시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1.13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 포워드 PSR로 보면 9.7 정도로 굉장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1Q, 2Q가 벌써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 나온 매출과 그리고 추정 매출을 가지고 한번 PSR을 내어보면 현재 1Q가 13 밀리언 달러 정도 했고 2Q가 13 밀리언 달러 정도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3Q 추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일단 디바틀레킹으로 2달 가까이 오프라인 했다가 한 달 정도를 온라인을 시켰는데 매출이 좀 더 나왔으니까 어찌되건 간에 한 절반 정도로 치고요. 절반 정도 생산을 했는데 14 정도가 나왔으니까 2배 정도로 추정을 일단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 29 정도, 29 밀리언 달러 정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 연말에는 85 밀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로 마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현재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포드 PSR은 13.3 정도가 됩니다. 예, 저는 지금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PSR이 굉장히 고성장하는 그런 산업에 PSR이 10 초반대 정도면 저는 굉장히 낮은 PSR이라 판단되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더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매수를 한다, 매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저만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서 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추정한 숫자들, 이렇게 이 회사에서 내용을 얘기했던 사업상 하이라이트나, 그 다음에 사업상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굉장히 여러분 힘든 시기죠. 지금 저도 새벽에 깰 정도로 좀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한나 연구원도 이한나 연구원께서도 어제 영상을 올려주신 걸 보니까 아마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이 실적 장세죠. 그렇죠. 실적 장세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혹은 하나라도 애널리스트 혹은 기관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매도 포지션이 그냥 강합니다. 지금 다니머뿐만 아니고 모든 성장주 주식들이 공통되게 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 전에 다니머의 펀더멘탈은 굳건하다, 여전히 좋다라고 좀 안심시켜 드리고 본인이 또 얘기하신 거에 대한 좀 미안한 감정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이지만 그 기관의 이 공식적인 어떤 그 기관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께 뭐 제가 이게 좋아 보인다, 좋다, 저는 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담이 되는데 예, 그게 업이신 분은 얼마나 또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분석을 해주시고 오늘 아마 또 오후쯤에 또 분석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제 얘기도 한번 보시고 또 지금 제가 해석을 못한 게 그 CEO가 원래 이제 어닝콜 때 얘기한 걸 트랜스크립으로 이렇게 좀 올려주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그 시킹 알파에는 없고 다른 사이트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진 보지는 못했고요. 아마 이한나 연구원께서는 그 CEO의 코멘트, 경영진들의 코멘트까지 포함된 그런 분석을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힘든 시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같이 잘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